해리포터 세계관에는 장명 예언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또한 마법사의 특정 지역에서는 그들의 조언을 받는 관습이 있는데, 장명 예언가는 아이의 미래를 예언해주고 그에 따라 적절한 이름을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부모들이 아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리포터의 많은 인물들에게는 저마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해리, 론처럼 머글과 다를 바 없는 이름도 있는 반면에 이름 속에 그 인물의 성격이나 운명이 들어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 루나의 아버지인 제노필리우스는 그리스어로 제노스와 필리가 합쳐져 이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양권 문화에는 특이하게 미들네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성과 이름으로 구분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서양에서는 자랑스럽거나 기념할 만한 선조나 친척의 이름을 넣기도 하고, 선조의 고향, 특징 등을 가운데에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작가인 조앤 롤링도 가운데에 있는 K의 캐슬리는 그녀의 할머니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신비한 동물사전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그 속에 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뉴트 스캐맨더입니다. 그의 풀네임은 뉴턴 아르테미스 피도 스캐맨더인데, 하나씩 뜯어서 보자면 뉴턴은 사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모티브가 아니라 영국의 동물학자인 알프레드 뉴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첫 동물학 교수이자 조류 사전을 집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뉴트 또한 신비한 동물사전의 저자이기도 하죠. 미들네임인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달과 야생동물의 신을 뜻하고, 피도는 이탈리아어로 믿음과 신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의 라스트 네임인 스캐맨더는 스캔과 맨의 합성어로 보이는데, 붙여서 보면 탐구하는 자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애칭인 뉴트라는 이름은 바보 멍청이라는 속어이기도 하고, 호그와트 졸업학년 때 치르는 시험인 NEWT와도 같습니다. 이름으로 유추해보면 그는 동물 관련 책을 집필할 것이고, 야생동물을 사랑하며 믿음직스럽고 탐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조금 멍청할 수도 있고요. 다음은 티나 골드스틴입니다. 그녀의 풀네임은 포펜티나 에스더 골드스틴이고, 포펜티나는 고대 단어인 포펜틴에서 유래되었는데, 포펜틴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고슴도치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고슴도치는 방어 본능이 상당히 뛰어난 동물로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졌다가는 가시에 찔리기 십상이죠. 미들네임인 에스더는 성경에 나오는 고대 페르시아 왕비의 이름으로 페르시아어로는 별을 뜻합니다. 골드스틴이라는 성은 유대어로 금을 뜻하는 골드와 돌을 의미하는 스틴이 합쳐져 금광석이나 아름다운 보석을 뜻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정리해보자면 방어 본능이 상당히 뛰어나지만 별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음은 크레덴스 베어본입니다. 크레덴스는 라틴어의 크레데레가 어원으로 믿음과 신용을 뜻하며, 그의 성인 베어본은 단어의 뜻으로는 말라빠진 사람, 피골이 상접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 크레덴스는 그를 키운 양어머니인 메리 루 베어본의 성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베어본이라는 성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던 레퍼포트법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이야기에 나왔던 바솔로미의 성과 동일합니다. 이 베어본 가문의 사람들은 스카워라는 집단이기도 했는데요. 스카워란 17세기 무렵의 마법사 사냥꾼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돈벌이가 될 만한 이들은 누구든 사냥하는 매우 잔인하고 무서운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륙과 고문을 즐겼고, 심지어 마법사들을 인신매매하기까지 했으며,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돈을 위해 마법사가 아닌 노마지들도 마법사 취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노마지로 사회에 정착했지만, 신비한 동물사전 1편을 보면 그들의 후손 중에는 마법사의 존재를 믿고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사람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크레덴스의 이름을 정리해보면 믿음직하긴 한데 비쩍 말라빠진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음은 20세기 최고의 마법사라고 불렸던 알버스 덤블도어입니다. 풀네임은 알버스 퍼시발 울프릭 브라이언 덤블도어인데요. 세계관 최강의 마법사인 만큼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먼저 퍼스트 네임인 알버스는 라틴어로 희다라는 뜻의 알부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는 곧 선함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착한 마법사들은 흰색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운명인가 봅니다. 미들 네임인 퍼시발은 아서왕의 전설 속 원탁의 기사 중 손꼽히는 강력함과 순수함을 상징한 기사로 알버스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비한 동물사전 1편에 등장했던 퍼시발 그레이브스의 이름도 똑같았는데 작가님이 의도한 걸까요? 다음 울프릭은 직역하면 울프라는 단어에 강인한이라는 뜻의 릭이 붙은 것인데 울프는 북유럽 신화의 베오울프를 뜻하는 것으로 즉 베오울프처럼 강인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신화 속에서 그는 괴물 그렌델을 무찔렀다고 전해지며 이 이름에서 보이듯이 덤블도어는 이미 그린델왈드를 무찌르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이어는 켈트에서 높고 고귀함을 뜻하는 단어이며 그의 성인 덤블도어는 호박벌을 뜻하는 범블비의 고어로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는 이미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정리해보면 착하고 강하며 악당을 무찌르고 고귀하신 분인데 유유자적한 사람이겠네요. 사기캔데 양아치잖아. 다음은 20세기의 가장 위험한 마법사로 불렸던 갤러트 그린델왈드입니다. 퍼스트 네임인 갤러트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선교를 하다가 기독교 세력에 대항하던 이교도들에게 죽임을 당한 갤레트 주교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갤러트 그린델왈드 또한 많은 마법사들에게 순혈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인 그린델왈드는 스위스의 알프스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설은 이 이름이 북유럽 신화의 베오울프에 나왔던 강력한 괴물 그렌델과 중세시대 영어에서 통치, 지휘, 지배를 뜻하는 월든을 합친 단어라는 것입니다. 갤레트 주교도 이교도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괴물 그렌델도 영웅들에 의해 결국 죽습니다. 해리포터 소설에서는 딱총나무 지팡이를 찾기 위해 찾아온 볼드모트에게 지팡이의 위치를 끝까지 함구하다가 에 의해 생을 마감하지만 영화판에서는 지팡이의 위치를 바로 말해주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을 정리하면 널리 선교를 다니고 또한 강력하기도 하지만 아마 죽겠네요. 제이콥이랑 퀸이는 왜 빼먹었냐고요? 제이콥 코알스키는요, 제이콥은 뒤꿈치라는 뜻에 코알스키는 대장장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폴란드의 성씨 중에 가장 흔한 성이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철수. 퀸이도 그래요. 척 들어도 퀸에서 어원이 온 거죠. 왕실의 여인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패스. 오늘 영상은 준비하면서도 무슨 어학이나 세계사 공부를 하는 것 같았는데요. 롤링 여사님의 대단함을 한 번 더 느낀 것도 같습니다. 영상이 지루하진 않으셨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왜 이럴까라는 사소한 궁금증에서 이 영상을 시작했는데요.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들도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